초급자 골퍼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골프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급자 골퍼분들은 기본기가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마이 스윙으로 어드레스에서 풀스윙까지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우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스탠스의 폭, 몸의 셋업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발등에 걸릴 수 있도록 발의 폭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깨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의 폭의 넓이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그 상태로 내려주시면 발등에 딱 걸리게 되는 이런 스탠스의 폭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미들 아이언 7번이 될 수도 있고요, 6번이 될 수도 있고 8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의 폭의 넓이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7번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발이 너무 넓으신 분이 있고요, 또 너무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깨 넓이에서 발등에 이렇게 놓일 수 있게끔 스탠스의 폭을 잡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클럽이 길어진다면 나의 어깨 넓이가 발의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가장 긴 클럽이 되고요. 여기에서 숏 아이언이라고 하는 짧은 채가 된다면 나의 어깨 넓이 안에, 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숏 아이언이라고 하는 짧은 클럽의 발의 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미들 아이언의 발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몸의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몸을 숙일 때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몸을 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동작, 이 어드레스는 항상 힙을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구부리셔야 합니다. 다시 힙을 먼저 빼고 무릎을 구부린다입니다. 그런데 볼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 몸을 이런 식으로 숙이시는 골퍼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듯이 좀 탄탄한 동작, 이 어드레스의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이 발의 폭과 엉덩이를 빼고 무릎,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뉴트럴 그립에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을 올려주는 그립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립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거나 또 그립을 처음 잡는 우리 초보 골퍼분들이라면 장갑을 끼지 않고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그립의 세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초보 골퍼라면 한 2달 내지 한 달 정도는 장갑을 끼지 않고 그립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는 저는 이 샤프트 중간 부분을 잡고 앞쪽에서 봤을 때는 12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상태에서 채를 한번 쭉 들어 볼게요. 그리고 왼손을 잡을 때는 옆에서 보시면 감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감정선, 그리고 손가락 3마디가 있으면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대각선, 이렇게, 그죠? 감정선에서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립을 한번 이렇게 쥐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관절이 한 2마디 내지 2마디 반 정도 보이네요. 가끔 이렇게 손바닥을 보시면서 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작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코 그립을 밑에서 보면서 잡는 게 아니라 클럽을 들고 위에서 이렇게 손바닥 보지 않으면서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손가락 약지와 중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지와 중지는 우리가 쇼핑백을 들듯이 걸어서, 이 끝을 걸어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는 도톰한 부분이 있죠. 그곳과 그 다음에 여기에 쏙 들어간 부분이 맞닿게끔 잘 감싸질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걸고 그 다음에 오목한 부분에 넣어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엄지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후에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코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홈이 있어야지만이 보다 자유롭게 손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동작은 이렇게 위쪽에 놓는 거예요. 제가 금방 그립을 들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들 프로들은 아래에서 잡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립을 보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아주 스탠다드하고 기초적인 그립을 잘 잡기 위해서는 들고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그립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쇼핑백 걸듯이 쥐고 이렇게 쥐어주는 겁니다. 결코 이 그립이 제일 나쁜 부분은 손바닥을 보시면서 밑에서 쥐고 또 손바닥을 보면서 밑에서 쥐고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바닥이 정면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서 관절이 한 2마디 정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이 그립을 쥐지 못하고,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은 앞사람과 악수하듯이 이렇게 그립을 쥐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손바닥을 밑으로 넣게 된다면 아까 추천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립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립을 들고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립의 끝은 모든 클럽은 다 왼쪽 허벅지 안쪽에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공과 몸의 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준비 동작을 하고 주먹을 쥐시고 1개 반에서 2개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쥐고 가까이 갈까 멀리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볼을 놓고 이 상태에서 주먹 1개 반의 거리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준비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쪽에서 봐주시면 이렇게 왼발 뒤꿈치에서 주먹 하나 안쪽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주먹 하나 안쪽에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클럽이 길어지면 오른발만 조금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길어지면 오른발만, 7번보다 클럽이 짧아지면 조금 더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에 발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발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은 스탠스 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볼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죠? 이때 왼팔은 45도 바깥쪽을 향하고요. 오른팔은 접혔을 때 오른쪽 골반을 향하도록 준비 동작을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골반을 볼 수 있도록,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팔만 45도로 펴질 수 있게, 뒤집는다거나 너무 안쪽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45도, 그리고 오른팔은 우측 골반을 보도록 합니다. 살짝 접힌, 한 10% 정도 이렇게 접힌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접혀야 합니다. 올라갈 때 오른팔이 접혀 있어야지만이 보다 손쉬운 시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의 시작은 이제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테이크어웨이. 여러분들이 클럽을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배꼽에다 한번 놓아 볼게요. 클럽의 날이 12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꼽에다 놓고 몸을 숙여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양후, 우양후, 우양후 이런 식으로, 여기가 테이크 어웨이가 됩니다. 손으로 돌려도 안 되고요. 또 여기에서 그대로 밀어도 안 됩니다. 배꼽을 보면서 우양후, 우양후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크 어웨이를 했을 때는 보통 오른쪽 주머니 바깥쪽까지 손에 어떠한 돌림 없이, 돌린다는 건 손장난이나 코킹이 없이 그대로 미루어지는 것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서서히 길게, 아,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구나.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주머니까지는 그대로 밀죠.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는 건 이제 왼팔 기준으로 왼팔이 수평을 이룰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L자가 만들어져요. 밀고 여기서 왼팔이 수평이 됐을 때는 L자입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손목을 그냥 꺾는 게 아니라 밀고
그립 끝을 밀면, 아래쪽을 밀게 되면 왼팔은 잘 뻗어지게 되면서 손목에 꺾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꺾임은 차후에 골프채를 휘두르는 우리의 관절, 이 손목의 사용을 도와주는, 나쁜 사용이 아니라 올바른 손목의 사용을 만들어줍니다. 밀고, 밀고. 코킹이 완성이 되죠.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궤도라고 하는데요. 스윙은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란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밀고 그립 끝을 이제 밀어내면서 했을 때 이 끝이 아무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의 뒷선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끝을 보는 거죠. 처음에 마구잡이로 손을 돌리면 바깥쪽을 보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들리면 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립의 끝을 잡고 오른손을 한 10cm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채는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이 상태에서 왼팔은 살짝 구부려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밀고, 자, 그립 끝은 바깥쪽으로 밀어주고요. 밀어주고 오른손은 안쪽으로 당겨 볼게요. 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그립 끝을 밀고 오른손은 당겨주는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손목의 코킹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왼팔은 밀어주는 걸 담당하고 오른쪽은 당겨준다. 밀고 당기고, 그랬을 때 그립 끝은 볼을 본다입니다. 자, 테이크어웨이에서 코킹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그 다음 백스윙에 대해서, 최종적인 백스윙 탑에 대해서 배우셔야겠죠? 자, 이곳까지 테이크어웨이를 밀고 여기에서 왼손은 밀어주고 오른손은 당겨주는 코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할 겁니다. 마구잡이로 꼬신다고 해서 팔꿈치가 들리거나 머리가 우측으로 많이 가는 골퍼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코킹을 하고 이 상태로 대각선이라 함은 이쪽 나의 귀와 어깨 사이로 들어주는 거죠.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통은 회전을 담당하고 팔은 올려주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전과 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백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12시, 이곳을 1시, 2시, 3시, 4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둘렀을 때, 자, 12시를 올려보겠습니다.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식으로 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이렇게 L자를 만들었다면 4시 방향, 이 대각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4시 방향으로 올려주면 백스윙이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시란 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4시 기준으로 올린다.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죠. 결코 백스윙을 꼰다고 해서 손을 돌린다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의 손 모양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왼쪽 손등과 이 페이스 면과 이 부분이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동일하다는 건 손등과 이렇게 면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너무 손등이 꺾여 있다거나 그리고 손등이 너무 둥글게 말려 있다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손등이 말려 있다면 나중에 골프채가 내려왔을 때는 면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고, 또 여기에서 손등이 꺾여 있다면은 그대로 내려왔을 때 볼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손등이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손으로 받쳐진다라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른손의 엄지가 좌측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테이크어웨이하고 백스윙이 올라가죠. 그러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손목이 걸치기 때문에 코킹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로 받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V자 홈 사이에 클럽이 놓일 수 있도록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한 백스윙의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운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체를 돌려야지 클럽이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레슨을 받다 보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체를 회전하면 매달려 있는 팔 그리고 클럽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느낌과 그리고 이제 실제의 차이가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너무 과도하게 하체만 사용하다 보면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허리만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배가 나오는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백스윙에 올라가서 허리를 돌린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돌렸는데 이렇게 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과 또 여러분의 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 저는 함께 하체와 상체와 팔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가면 골반은 이게 이제 0도라고 할게요. 0도라고 한다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돌아가죠. 이걸 이제 45도 내지 한 50도 정도 골반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는 이렇게 90도 정도 돌아갑니다. 하체에 비해서는 상체가 조금 더 훨씬 많이 돌죠. 그리고 우리의 클럽 또는 팔은 굉장히 뒤로 많이 젖혀집니다. 하체가 대전까지, 상체가 전주까지, 그리고 우리의 팔이 부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임팩트라는 곳, 공을 때리는 구간을. 그러면 우리의 골반이 아까 이야기했죠? 대전까지 돌아가고 우리의 상체가 전주까지 돌아가고 우리의 팔이 부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출발을 해도 우리의 골반, 이 대전까지 간 친구가 먼저 서울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전주에 있던 친구가 먼저 또 임팩트, 이 지점에 도착을 하고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 게 우리의 팔, 부산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여러분들께서 골반을 먼저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간 다음에 다운스윙 때는 우리의 골반, 가슴, 팔이 함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에 대해서도 배워봐야겠죠. 이 다운스윙, 즉 내려오는 길에서 말이죠. 백스윙에 가면 여기에서 그립 끝이 볼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걸 궤도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스윙의 궤도, 이렇게 비스듬한 원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의 클럽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립 끝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대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걸 엎어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뒤쪽으로 오는 것을 이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내쳤다, 밀어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대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은 뒤로 오는 게 맞습니다. 이제 속도가 붙으면 조금은 올라간 것보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올라간 것과 내려올 때는 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쪽으로 오면 엎어쳤다. 아웃, 아웃, 인. 우리 몸 뒤로 가는 스윙을 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가면 너무 안쪽으로 떨어져서 인, 아웃. 바깥쪽으로 밀어쳤다. 이렇게 스윙의 궤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샤프트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반원을, 옆거울을 보시면서 대각선의 반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원이 그려지죠? 어떤 분은 왼쪽 어깨가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오른쪽 팔이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바닥이 정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 스윙 궤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샤프트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대각선이구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왼쪽이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스윙의 궤적에 대해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루까지 한꺼번에 같이 연습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골프에서 이 다운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스윙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동작, 이걸 다운스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을 때리고 이렇게 채가 돌아가는 것을 릴리스라고 합니다. 릴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맞는 시점, 임팩트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미리 클럽을 닫아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골퍼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세요. 이거 맞을 때 돌리면 클럽이 다치잖아.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팩트라는 이 구간은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맞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이 구간이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가슴 정도 위치에서 왼쪽에 이 새끼약지 중지를 바깥쪽으로 살짝 김밥 말듯이 바깥쪽으로 저는 밀어달라는,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클럽의 면이 이렇게 좀 보이죠? 이렇게 면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우리의 클럽은 일직선이 됩니다. 다시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가슴 위치에서 미리서 말아줘야 한다. 미리서 감아줘야 한다. 왼쪽 손등은 둥글게 나오고요. 오른쪽 손목도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면이 어떻게 되죠? 보이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의 몸의 기울기와 그리고 이 면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다운스윙 그리고 릴리스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만 돌아가면 우리의 면은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맞는 순간에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를 닫아주는 이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릴리스 구간을 이 구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클럽이 닫히는구나. 맞는 순간에 클럽을 닫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골퍼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이론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차후에 여러분들의 구력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임팩트에서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어보시다 보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더 복잡한데 어려운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임팩트 때 이 동작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해주셔야지만이 임팩트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을 쳐낼 수 있는 릴리스를 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미리서 채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궤적의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옆에서 반원 그대로 내려오죠? 면만 닫히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해하셔서 면 닫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닫아주면서 말리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쳐보는 거죠. 상체의 궤도를 배우셨다면 내려오는 하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체를 무조건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야구공이 없으니까 골프공으로 해보겠습니다. 물수제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수제비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물수제비. 왼발을 들어놓고 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른팔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언더로 던지게 됩니다. 다시 하나 같이 들어서 딛고 몸이 회전을 하면서 던지게 됩니다. 이 동작과 동일해요. 무조건 이렇게 골반을 빨리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디뎌놓고, 그러니까 디딜 때 너무 왼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서 디뎌놓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 주는 겁니다. 딛고 아까 전에 물수제비 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좀 소프트한 재질, 벽면이나 소파 쪽에 왼발을 들어서 던져보세요. 우리가 이 발을 디뎠을 때 너무 많이 가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너무 안 가고 손으로만 던져도 강하게 던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럽을 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라가서 너무 왼쪽 발 쪽으로 많이 가도 좋지 않고요. 또 여기에서 너무 안 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치게 되면 우리의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볼에 전달되는 힘도 적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볼이 높이 뜨게 됩니다. 볼이 높이 뜬다는 것은 우리의 클럽이 있죠. 볼을 때릴 때는 우리의 클럽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샤프트 레인이 되는데요. 이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기울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제 8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7도 내지 8도가 세워지는 로프트 각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쳐줘야지만이 각도가 세워지면서 공이 멀리 날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뒤에 있다면 공이 높이 뜨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걷어 올리는 동작으로 뒷땅이나 탑볼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발을 밟아주는 느낌만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왼쪽으로 보내야지 이러다 보면 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이렇게 퍼올리는 동작에 하체의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이 밀어주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래서 왼쪽에 밟아주는 느낌만 갖고 그 상태로 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물수제비 또는 쿠션을 이렇게 언더로 던져보시면서 그 느낌, 그리고 팔의 동작을 기억하시면서 해주신다면 훨씬 더 하체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임팩트에서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하는데, 제가 아까 다운스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운스윙 때 우리의 궤도도 만들었고, 그 다음 릴리스 때 페이스도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만 그대로 회전을 한다면 임팩트는 그냥 나오는 결과, 동작일 뿐이에요. 백스윙에서 이 다운스윙만 잘했다면, 이 동작만 잘했다면 임팩트는 나오는 동작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동작,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겠죠? 어드레스는 샤프트가 있고 양팔이 있으면 조금 대문자의 느낌의 Y자가 형성이 됩니다. 대문자. 그립 끝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항상 놓아주고요. 이렇게 대문자 Y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소문자 Y, 아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웨이트 시프트가 되면서 회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지면 소문자 Y가 만들어져요.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왼쪽 손등은 자연스럽게 지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임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결코 오른팔을 피면서 공을 때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을 때릴 때는 내려와서 그대로 몸통이 회전을 한다면 우리의 왼팔은 펴지고 오른팔은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더 회전을 했을 때 오른팔이 펴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공을 쳐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에서 몸의 회전이 된다면 이렇게 소문자 Y가 속도가 바디의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문자 Y를 만들고 스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결과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은 굉장히 빠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동작들은 마치 이쪽에서 롤러코스터처럼 속도가 나면 슉 하고 위에서 롤러코스터처럼 슉 하고 나가는 동작이에요. 자연스러운 관성의 법칙으로 나가는 동작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께서 팔로우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가속이 붙었다면 이후 동작들은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가속이 돼서 그 상태에서 나갈 때는 우리의 하체, 오른발이 이렇게 발끝이 서지면서 허벅지 앞쪽이 정면을 본다. 그리고 벨트선이 정면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클럽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백스윙 때 가서 와서 여러분들의 골반이 배꼽이 또는 벨트선이 정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의 가슴 그리고 골반. 자, 이쪽에서 볼게요. 하나 올라갔다가 와서 정면. 그쵸? 골반, 이런 허벅지, 발끝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정면을 보는 겁니다. 클럽이 없어도 괜찮아요. 맨손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 와서 정면. 그죠? 골반, 정면, 오른발, 직각, 우리 가슴 정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윙 같은 경우도 배꼽 앞에 또는 명치 앞에까지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공을 쳐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쿼터샷이 우리의 스윙을 보다 좀 더 임팩트에 밀도 있는 볼의 힘의 전달력을 만들어줍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오죠. 그때 정면. 이렇게 정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백스윙, 와서 임팩트. 클럽이 마치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치고 왼쪽 손등이 이런 식으로 말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공을 때리고 나서 이 페이스 기울기가 날 부분이 우리의 몸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도 몸의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했죠. 백스윙 때도 몸의 기울기와 동일하고 또 올라간 다음 내려올 때도 이 몸의 기울기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날 부분도 동일해져요. 이거는 이제 기억만 해주시면 좋아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늘을 봐도 안 되고 또 너무 내가 이렇게 땅을 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하늘을 보는 골퍼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골퍼분들에게는 좀 의도적으로 이 클럽의 페이스 면이 몸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면을 볼 수 있도록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볼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레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골퍼분들의 스윙의 특징에 따라서 레슨의 강도가 좀 어떤 기준치보다 강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못 돌리게 밀어내게끔 가리키는 어떠한 강도 조절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윙을 강도 조절에 대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로우 스루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팔로우 스루는
그대로 이 팔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어퍼컷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에서 위로 어퍼컷으로 올려치는 거예요. 올려친다. 어퍼컷. 밑에서 위로 어퍼컷이에요. 그러면 공을 때리고 악수를 했죠. 여기에서 위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공을 때리고 그대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팔은 펴지고 왼팔은 슬그머니 구부러지죠. 이때 팔꿈치는 지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리는 걸 치키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툭 떨어지게 힘을 꽉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공이 맞고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손목의 꺾임을 우리가 힌지라고 그래요. 힌지. 손목의 꺾임.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 손목의 꺾임 힌지가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서 공을 때리고 나서 이때 임팩트 때도 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팔로우스를 했을 때도 힌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손목을 앞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채를 놓고 올라가서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뭐랑? 몸이랑 우리 하체랑 상체랑 해서 같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클럽을 좀 짧게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샤프트 이렇게 그립 끝과 손의 거리가 한 30cm 정도 되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에 올라가고 다운스윙을 하고 그리고 팔로우 스루를 해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올라가서 내려올 때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빨리 펼치는 그런 골퍼분들은 옆구리를 때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립 끝이 타겟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돌고 거리가 있죠. 그리고 몸이 돌면서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아, 옆구리를 때리지 않고 같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주고 피니시로 넘어가면 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피니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손목이 꺾여 있죠. 걸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걸쳐준다. 손목이 꺾여 있죠. 걸쳐주는 거예요. 그때 딱 한 가지, 왼팔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때리고 나가서 들고 어퍼컷으로 들고 손목에 힌지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걸쳐준다. 그때 팔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 팔꿈치는 저는 항상 유지를 하라고 레슨을 해드립니다. 양쪽 팔꿈치, 이 팔꿈치는 유지. 처음에 거리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을 하고 공을 때리고 나서 넘어갔을 때, 이 팔로우 스루 때도 처음에 팔꿈치의 간격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피니시를 넘어갔을 때도 팔꿈치의 간격을 유지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팔꿈치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팔꿈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궤도가, 이런 궤적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을 때리고 나서 왼쪽 팔꿈치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성 그리고 비거리 면에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목 쪽에 부담을 많이 줘요. 하지만 팔꿈치가 모여 있다면 어깨 쪽이 뭔가 빡빡하면서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의 긴장도를 풀어주면서 보다 부드러운 우리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팔꿈치가 벌어진다면 뭔가 이런 보디빌더 같은 그런 어깨 쪽, 목 쪽에 힘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모인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민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클럽 세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에게 조언을 또 드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클럽은 14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준은 14개가 돼요. 그럼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럽의 시간을 할애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에 집중을 해주세요. 드라이버는 처음에 꼭 쳐야 하는 클럽이죠. 티샷이라고 하는 멀리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꼭 연습을 매일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번 우드를 연습을 해주세요. 보통 3번 우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80타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3번 우드를 권하지 않고 5번 우드까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클럽으로는 남성이라면 3번 유틸리티, 여성이라면 4번 유틸리티를 연습을 해주세요. 3번 유틸리티와 4번 유틸리티는 긴 거리에서 이제 지면에 놓고 치는 세컨샷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 아주 기본적인 클럽이죠.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골퍼분들이라면 7번 아이언은 기본 미드 아이언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 숏 아이언이 필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은 피칭 아이언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비거리가 나가는 클럽은 9번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거리가 좀 적게 나간다면 9번 아이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프로치 웨지는 샌드 웨지보다는 52도,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A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F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F 또는 A 아니면 52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클럽의 이 짧은 거리, 어프로치라는 거는 곧 축구의 어시스트, 골대 주변에서 하는 그런 어시스트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리에서 하는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를 말합니다. 자, 이 어프로치 연습이 됐다면 마지막은 퍼팅,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공을 굴리는 곳에서 우리가 땅을 파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퍼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드라이버, 5번 우드, 3번 내지 4번 유틸리티, 그 다음 7번 아이언, 피칭 또는 9번 아이언, 마지막으로 퍼팅. 여기에서 한 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6개에서 7개의 클럽, 이렇게 절반 정도의 클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클럽들은 언제 써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더라도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왜? 클럽의 헤드 속도가 나지 않고 또 볼이 정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클럽마다의 거리차가 조금씩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나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7번과 유틸리티의 간격의 거리가 많이 난다면 거기에서 5번 아이언을 할 수도 있고 6번 아이언을 할 수도 있고, 또 7번 아이언과 피칭 또는 9번 아이언의 어떠한 텀이 너무 심하다면 그때 가서 8번 아이언 또는 아까 피칭을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9번 아이언, 여기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시면서 거기에서 클럽을 추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인 연습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연습을 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모션으로 동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올라가는 시점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1번. 손목을 사용하지 않죠? 그대로 1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왼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그립 끝이 볼을 가리킨다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어깨선상으로 올려주면 3번. 그리고 내려올 때 공치기 전 동작을 4번. 그 다음 볼을 때리고 나서 넘어가는 동작을 5번. 그리고 팔로우스루 6번, 7번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스윙을 끊어서 연습을 해주세요. 아, 이 위치에선 이 동작이 돼야 돼. 이 동작이 이 위치에선 이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말이죠. 자,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손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손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 배꼽에 클럽을 놓고 우양우 같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슴과 함께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그립 끝을 밀어주고 오른쪽을 당겨주면서
왼팔이 평행이 됐을 때 L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볼을 가리키게 됩니다. 2번에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3번. 올라갔을 때 왼쪽 손등과 클럽의 면이 좀 동일한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어깨선상에 걸린다. 어깨 살짝 위쪽에 이렇게 놓이게끔,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왼쪽 손등이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3번. 그 다음 4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딛는 것. 왼발을 밟아서 딛어주는 동작. 이게 4번입니다. 그때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완만하게 그대로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팔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치기 직전.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질 때도 딛지 않습니까? 뭔가 나 힘 쓰기 직전, 나 던질 거야, 나 힘을 쓸 거야, 그런 동작이에요. 힘 쓰기 직전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되겠죠. 여기에서 4번을 만들어 놓고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돌아가면 우리의 골반이 정면을 보고 오른발 직각, 가슴이 정면을 보면 이 부분이 5번이 됩니다. 다시 4번, 가슴 정면, 좌양좌, 5번. 5번에서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골반이 정면을 보면서 몸의 기울기는 살짝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때 마치 상대방과 좀 더 악수한다라는 느낌의 이 동작에 5번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몸의 기울기에 왼팔이 그대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마치 놀이기구처럼 오른쪽 그대로 몸의 기울기만 유지하고 좌측으로 회전한다면 아주 일관되게 컴퍼스처럼 볼을 때려내면서 방향성 그리고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왼팔은 축이 되는 거예요. 척추 라인은 큰 축이 되는 거고요. 마치 큰 축에 작은 축이 바이킹처럼 매달려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양자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왼팔은 펴져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퍼컷이라고 했죠. 그대로 올라갔을 때 오른쪽 손목의 이 꺾임의 힌지가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다. 네, 어퍼컷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걸쳐줍니다.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 동작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초보 골퍼분들이라면 풀스윙 그리고 모든 클럽,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6개 내지 7개의 클럽을 한 달 안에 진도가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필드는 3개월 이내에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7번 아이언을 마스터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클럽을 마스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를 이야기 들자면 1페이지, 목차를 1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목차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모든 클럽,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모든 클럽, 어프로치까지 모든 클럽을 다 배워보는 것이고요. 쭉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또 그리고 더 딥한 내용을 조금씩 대단원, 소단원, 그 다음에 내용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외국인과 대화를 한 번쯤 해봐야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내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때 내가 실수를 했었지,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해 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절실하게 연습을 하셔서 보다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럽, 스윙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클럽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We can cook up, we can stir up when we hook up, just you and me. With that cream, with that. Preheat this oven up like 5,000 degrees. It's almost ready, we've been craving